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 학번호 30606 안현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크립토커런시, Money Based on Doubt. 최근 NFT로 더욱더 화제거리가 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차례대로 특징, 원리, 그리고 종류, 그리고 최근 화제거리 및 해석,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본다면은 암호화폐는 영어로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데요. 크립토는 암호라는 의미고, 그리고 커런시는 화폐라는 의미로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에세리움, 도지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자 또 그 최근 온라인 모든 가상화폐의 기초가 되고 있는 논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논문에서 정보의 불일치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익명성, 가치의 불안정성, 사용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것을 본다면 이 디센트럴라이즈드는 센트럴라이즈드의 반대말로서 기존의 화폐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면은 이 가상화폐는 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익명성인데요. 일반 우리가 이제 화폐 은행 계좌이체로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은행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은행이 그 거래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개인 정보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제 개인 정보를 제3자나 또는 상대방에게까지도 숨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이라는 걸 증명하기에는 프라이빗 키라는 그냥 파스워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가치의 불안정성인데요. 일반 화폐와 다르게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또는 가상화폐를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가 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폭등하고 폭락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분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 구매입니다. 아까도 말했다듯이 제3자뿐만 아니고 제 상대방에게까지도 내 정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을 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대체로 범죄자들이 불법 상품 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 분야가 이제 바이 앤 홀드라고 해서 현실 화폐로, 즉 원 하나 미달러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고 그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시 되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식 투자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말했던 정보의 불일치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의 불일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SHA-256이라는 함수를 쓰겠는데 그 함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SHA-256 함수를 써서 이제 블록체인 및 마이너가 형성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 수법들이 어떻게 보안을 책임지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황 예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의 불일치성입니다. 정보의 불일치성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거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다듯이 가상화폐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 내용에 의해서 거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 개개인의 내용이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HA-256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는데요. 이 SHA-256 함수는 인풋을 256개의 0과 1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함수가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256개의 0과 1을 넣어도 알고 있어도 인풋을, 즉 헬로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이용해서 보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은 거래 내용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 블록 안에는 이제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거래 내용들이 쭉 들어있게 되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수를 넣게 됩니다. 이 수를 편의상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전체를 이제 SHA-256의 함수를 넣고, 그리고 그 결과값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수 X를 변경시키게 됩니다. 이 조건은 실내로 앞에 0이 60개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듯이 SHA-256 함수는 역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 X를 아는 방법은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수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블록은 일명 노력이 들어간 블록이라고 하고, 이런 블록을 만든 블록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시스템에서 해당 양의 화폐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 다시 말해서 무에서 나오는 화폐이기 때문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추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부터 마이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마이너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21만 개의 블록이 처리될 때마다 그 마이너에게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50 비트코인, 21만 개가 지난 후에는 25, 12.5, 6.25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의 경우 최고 상한 개수가 이제 2100만 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에게 차려지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지만 이 마이너들이 없으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블록들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블록에는 전 블록의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에 의거해서 이제 사람들은 고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아직 이 4256 함수를 사용한 이 방법이 어떻게 정보의 불일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제 위에 보니 A가 조작을 또는 해킹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봅시다. 이제 제일 처음에 A가 운이 정말로 좋으면은 이제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 X를 찾아서 먼저 블록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이너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려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블록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블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반되는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블록 체인 블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는 한 명이고 다른 마이너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A는 경쟁에서 제거되고 신뢰성을 잃은 이 블록체인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A가 운이 좋은 상황, 이런 상황도 사실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이유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한해서 이 마이너들이 100만 명이 있으니까 A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다면은 그 50만 대 이상의 계산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고려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이 업데이트가 됐더라도 그 블록을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블록이 이제 빨리 다음 블록이 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컴퓨터상의 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반되는 거래 내용을 가진 두 개 블록체인이 있다면은 더 먼저 빨리 업데이트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차례대로 비트코인, 에세리움, 바이낸스,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시가총액하고 그리고 현재 1비트코인당 원화를 쓰는데요. 이 정보는 무시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만들 때가 5월달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사실 이 정보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자 사토시 나카모토, 즉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창시자가 만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가상화폐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다른 크립토커런시 하면은 먼저 비트코인을 떠올릴 것이고, 비트코인 하면은 크립토커런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에세리움인데요. 아까 비트코인이 가장 처음에 가상화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리움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개발한 코인입니다. 이 에세리움은 그 플랫폼 이내에서 고래는 물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앱도 만들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좋아하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가 최근 핫 이슈가 됐던 NFT의 기반 화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인데요. 이 파이낸스라는 말과 비슷한 바이낸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돈 고려를 기본으로 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급변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그 단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바이낸스는 항상 1원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파이낸스와 비슷한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종류의 거래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거래 방식 중에는 이제 크립토커런시에서 크립토커런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하면 환전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인데요. 이 도지코인은 인터넷의 밈에 자주 등장하는 개 카보스라는 것을 모티브로 만든 것인데요. 처음에 농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유명인사들이 이 코인을 사고 또 광고하면서 그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통해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치 불안정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기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사기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거림의 해석 및 전망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기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FBI에 의한 추적 사건, 그리고 NFT, 그리고 최근 추세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기 사건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수법이 팜프앤 담프인데요. 이것은 유명 인사거나 또는 유명 인사로 가장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NFT, 자신이 만든 비트코인이나 즉 가상화폐를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를 많이 샀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고액의 그 가상화폐를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진짜 교과서에도 나올 법한 수법인데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그 가치의 불변 특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유명인사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용량 그리고 SNS의 정보 전달력을 잘 활용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 사건으로 혐의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람들이 이제 킴 카다시안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 그리고 파워 피어스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이 세 사람이 가장 확정적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세 사람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FBI에 의한 추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건은 2021년 5월경에 이제 랜섬웨어로 불법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을 FBI가 회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FBI가 그런 비트코인을 어떻게 회수했냐 그 방법은 이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같은 것을 써서 매 블록을 확인하던 도중에 이렇게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해 고질량을 확인하던 도중에 이제 그 랜섬웨어 X와 같은 양의 비트코인들이 이제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물질적 주소를 역추적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컴퓨터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그 비트코인을 회수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법에서 알 수 있이 이것은 해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할 정도로 해킹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가상화폐의 그 보안이나 또는 익명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의 그 가치는 계속 회복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명성과 보안에 가상화폐의 가장 우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익명성과 보안에 금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NFT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미술 작품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인터넷상에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NFT가 올해 초에 좀 많이 핫 이슈가 됐는데요. 그때 좀 고가치로 팔렸던 물건들이 각각 이렇게 됩니다. 각각 1200원화, 그리고 900원화, 그리고 700억 원화 그 정도로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이상한 점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오리지널과 카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만든 오리지널이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만든 카피인데요. 보시다시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성 데이터를 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NFT는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를 서포팅하거나 즉 페이트론 같은 서포팅 용도로는 좋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미술을 사고 팔듯이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 및 전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대 원화 가치를 시간대 그래프입니다. 시간대 가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2021년 5월 FBI 추적 사건에 의해서 익명성과 보안에 질문이 가게 되면서 여기서 거의 2분의 1로 하락하게 됐고 그리고 2021년 말 즉 12월 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했고 또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추세를 좀 더 여기다 그려준다면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전체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이 5년 기간 내에 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문은 되고 감사합니다.